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경제특강 제35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저성장 시대 한국 경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 33강과 34강 시간에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33강과 34강을 이제 진단하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6년도에 있을 한국 경제에서 나타난 일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저성장 시대의 한국 경제 해법은요, 단기 전략으로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정자들이 말이죠, 정치라든가 행정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장기, 그러니까 단기도 중요하지만 단기, 중장기 정책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장기 정책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을 입안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거 영순인데 정치가 문제. 정치가, 여러분,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잘 사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가 엉망일 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민생 법안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정치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것은 conflict resolution, 결과적으로 갈등을 해결을 잘하는 것이 바로 정치를 잘하는 건데, 정말 정치인들 정치를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데 가장 먼저 될 게 뭐냐? 지금은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규제 완화. 지금 우리나라 법 중에는 규제를 완화시킬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법이라든가 전파법이라든가 소방법, 의료법, 자동차 관리법들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규제를 완화시켜야만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금 기업과 가계들 부채가 12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계부채 그 관리 방안이 뭐냐? 계속 빚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소득이 줄다 보니까 노후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불안 문제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정책 과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는 조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개혁. 저는 세법 선생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도 조세 개혁을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이런 감면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과세 감면을 축소 등을 좀 해야 되겠다. 소득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 이런 조세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문제죠.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제가 언젠가도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런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애를 낳게 되면은 국가가 정책을 입안해서 그 부모들이 애를 잘 국가가 키워줄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때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선진국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지만 그런 선진국병들이 바로 저출산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선진국형 병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이런 성장 초로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규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료법을 완화시켜서 의료법인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의료법인.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많습니까? 의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사만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수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의료법인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레저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레저 산업의 활성화. 이제는 관광을 좀 진흥시켜가지고요. 많은 중국인들을 한국에 유입해서 요거들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호텔도 많이 져야 되겠죠. 이런 레저 시설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이제는 금융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국가가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부동산 부양도 좋습니다. 부동산 부양하려고 국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수십 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부양하려고. 이제는 부동산 부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를 축소해야 되는 문제를 좀 여기 가계부채 문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뭐냐? 미래 신기술입니다. 바이오 전략산업, 미래 신기술. 바이오 전략산업을 연구하고 개발.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차를 보급 확대해서 이런 스마트한 공장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런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부양을 목적으로 수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제는 장기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 정책을 좀 수급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문제점은 뭐냐? 이제는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되겠는데요. 청년 실업. 국내에서만 청년 실업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해외 취업을 추진을 확대해야 됩니다. 해외 취업 추진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IB 은행들이 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입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많이 산생되려면 금융기관들끼리 합병을 해야 됩니다. 합병.
그리고 증권회사들이 합병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증권사를 대형화시키는 겁니다. 증권사. 이러한 증권회사들을 대형화시켜서 IB로 육성 발전시키면 이것도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해가지고요, 미래에셋 자기자본이 7조 8천억 원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글로벌 투자은행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번째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소상공인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500만 명이 5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개선해 가지고 역시 내수를 촉진시켜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중장기 정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기업은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적시 정부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의 생계형 창업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IT나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청년층은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갈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취업, 후 진학은 나중에 하고 먼저 취업부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은 아마 한국 경제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장년층들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한국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6년도는 병신년해지요. 예, 원승해입니다. 원승이해는 부자와 명예와 그리고 슬기로움을 상징하는 붉은 원승이 해입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경제 여건이 어렵고 어렵지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런 경제를 양국한다면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선진국으로 진입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면서 이런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연구하는데 단기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연구 입안해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35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